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계속 다양한 방법의 뺄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뺄셈 쉽게 하는 방법 중에 뒷수에서 더하는 방법과 세자리 빼기 두자리 쉬운 방법의 연습을 해보겠어요. 선생님이 외국에 놀러 갔어요. 너무 신나게 거리를 구경하다가 예쁜 기념품 샵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이런 예쁜 찻잔과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7,7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7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얼마를 내야 되죠? 네, 그렇죠. 선생님은 10,000원을 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에서 7,700원을 빼서 10,000 빼기 7,700 어떻게 되죠? 그러면 2,300원을 딱 거슬러주죠. 그런데 그 가게에서 점원이 2,300원이 아니고 7,700원에 동전을 1개, 2개, 3개를 넣어서 얼마가 됐죠?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넣었더니 8,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1,000원짜리를 하나, 2개를 넣었더니 9,000원, 10,000원이 되었죠. 이렇게 물건과 돈을 10,000원을 만든 다음에 이 거스름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건 값에서 거스러줄 돈을 더해서 10,000원을 만들었더니 10,000원에서 7,700원을 뺀 것과 같은 값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뺄셈을 하는 것보다 덧셈을 하는 게 더 쉽고 편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뺄셈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우리에겐 조금 낯설어요. 하지만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면 더 편리하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용돈이 5,00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용돈을 봤더니 친구는 용돈이 16,000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내가 친구만큼 돈을 모으려면 얼마를 더 모아야 되죠? 이럴 때도 뺄셈 대신에 덧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나와 친구의 용돈의 차이는 내가 가진 돈에서 얼마만큼을 더해서 더 모아야지 친구가 가진 용돈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자, 우선 중간에 10,000원을 써놓읍시다. 5,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네, 5,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10,000원이 16,000원이 되려면요, 6,000원이 필요하죠. 이렇게 5,000원과 6,000원을 더하면 11,000원이 필요하게 되었네요. 중간 단계를 거쳐서 내가 가진 돈에서 여기까지 얼마가 더 필요한지, 또 친구가 가진 돈에서 이 중간 단계의 돈까지는 얼마가 차이 나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돈과 친구가 가진 돈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뺄셈을 한번 뒷수에서 더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먼저 33 빼기 27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33에서 27을 빼려면요, 27과 30의 중간, 10의 자릿수 30을 중간에 써줍니다. 27이 30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네, 3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33과 30은 또 3 차이가 나죠. 그럼 이렇게 필요한 숫자와 더 더해줄 숫자를 뒤에 써주면요, 33 빼기 27은 3 더하기 3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6이 됩니다. 중간에 다리를 건너는 숫자를 써주고 이 각각의 중간에서부터 각각의 숫자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뺄셈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배운 이 원리로 조금 더 큰 숫자들을 계산해 볼까요? 81 빼기 6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1과 69. 69보다 큰 10의 자릿수 70을 가운데에 써주세요. 69에서 70이 되려면 1이 필요하죠.
더해줘야 할 수 1을 밑에 써줍니다. 그럼 81은요. 70보다 11이 더 크죠. 그러면은 우리가 빼줄 수에서 1만큼 더해주면 70이 되고요. 70에서 또 11만큼 더해줘야 81이 되니까 1 더하기 11은 12. 그래서 81 빼기 69의 답은 12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면서 같이 또 연습해 볼게요. 78 다음에 10의 자리수는 80이죠. 80을 가운데 써주고요. 78에서 80이 되려면 이만큼을 더해줘야 되죠. 80에서 103은 23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더해줘야 할 수들 2와 23을 써주면 정답은 25가 되었네요. 103 빼기 78을 덧셈으로 바꿔서 2 더하기 23은 25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124 빼기 86도 함께 해볼게요. 86을 다음 10의 자릿수 90까지 써줍니다. 86이 90이 되려면 4가 필요하죠. 또 90에서 124까지 가려면 34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덧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네, 4와 34의 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38이 되었네요.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뒷수에서 더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자리 빼기 두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는 뒷수에서 10의 자리까지 간 후에 그 둘의 차이를 더해주었죠. 이번에는 뒷수를 빼는 방법으로 앞에 세 자릿수를 분리해보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437은 337과 100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세 자리에서 두 자리를 뺐대요. 모든 두 자릿수는 100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과 나머지 수로 숫자를 쪼개줍니다. 437은 100과 337로 나눌 수 있으니 337을 나눠준 수를 이쪽 앞에 써주고요. 100 빼기 59를 한 값을 이곳에 써줍니다. 100에서 숫자를 빼면 우리가 받아내림이 없이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337과 41을 더한 378이라는 덧셈으로 뺄셈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덧셈을 하면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볼까요? 261을 100과 나머지 수로 쪼개줍니다. 261은 100과 161로 쪼개줄 수가 있죠. 그럼 161은 이 노란색 칸에 그냥 써주면 됩니다. 분리해준 수를 앞에 칸에 적어주고요. 100 빼기 87인 13을 더해줍니다. 161과 13을 더해줬더니 답은 174가 되었네요. 261을 빼기 87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를 분해해서 쉬운 뺄셈과 덧셈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계속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316은 100과 216으로 나눌 수가 있죠. 216은 그대로 써주라고 했습니다. 100에서 88을 빼면요. 12가 되었죠. 216 더하기 12는요. 228이 되었네요. 이렇게 316 빼기 88도 덧셈으로 바꿔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263 빼기 79도 함께 해볼까요? 263은 100과 163으로 나눌 수가 있죠? 163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럼 100 빼기 79는요? 21이죠. 163과 21을 더해준 값은 184가 되었네요.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숫자가 조금 커져서 복잡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준 워크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이틀 동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